덤벙문청으로 다랑아리를 작업하고 있는 박성욱입니다. 덤벙문청 작업은 백토 물에다가 기물을 덤벙 담궈서 만드는 작업인데요. 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볼거리가 나타납니다. 덤벙을 담그는 과정에서 화장토가 쉽게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스며들기도 하고, 그리고 건조되는 과정에서도 이 형태가 약간 좀 뒤틀리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한 기법이죠. 편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편을 만들고 그 편을 하나하나 다 덤벙분청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 하나하나가 다 완성이 있는 거고, 그 편 하나하나에 시간이 있는 거죠. 그 편들에 연결된 어떤 관계가 편 작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실을 23년 전에 서울에서 공부를 마치고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이곳에 터를 잡게 됐죠.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장작가마를 지었고, 장작가마를 선택하게 된 것은 제가 하고 있는 분청 작업과 가장 잘 맞는 가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작가마는 특성상 나무를 앞에다가 넣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 그리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어떤 그 색의 변화가 좀 폭넓습니다. 분청은 자연스러움을 모토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맛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마가 장작가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게 된 거죠. 제 작업은 생활자기를 맨 처음에 이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먼저 만들기 시작한 거죠. 공예 그릇은 그 수량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장작가마에서는요. 그래서 장작가마에서 불을 떼고 나면 그 그릇들을 펼쳐 놓게 되는데, 그 장작가마 앞에 펼쳐 놨을 때 그 그릇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들이 하나 모여가지고 캠퍼스에 이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편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 편 작업을 쭉 하는 과정 중에 하나하나 덤벙분청을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덤벙분청이라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화장토하고 흙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는 어떤 물질과 물질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새로운 오브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한테는 다랑아리가 그렇게 보였거든요. 밑에 기물과 위의 기물이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물성을 가진 기물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덤벙문청의 제작 과정과 너무나 흡사했죠. 그래서 편 작업을 하면서 분청 다랑아리 작업도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내가 이제 만드는 다랑아리는, 원래 다랑아리라는 거는 커다란 발 두 개를 붙여서 만드는 건데, 그 어차피 두 개를 붙이니까 그것이 좌우 상하 비대칭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비정형인 완벽한 원이 아니라 비정형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나만의 다랑아리를 만드는 포인트는 두 개를 붙이는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그 흙물의 흐름, 남김을 그 내 작업 다랑아리의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남기고 그래서 그 남긴 흙물이 그 항아리 하나하나마다의 어떤 개성을 부여하고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랑아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지기백 수기흑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용어는 그 수묵화에서 쓰는 이제 단어인데, 내 나름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기는 여백이나 어쩌면 균형, 바란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백이 지나치면 흑이 죽고, 흑이 지나치면 백이 약화되고,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데, 그 하얀 다랑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철화로 붓터치를 하나 넣는데, 그때 이 용어가 나한테는 아주 의미 있게 다가왔고, 그것이 내 다랑아리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고, 근데 이건 뭐 비록 다랑아리의 철화를 드로잉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작업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뭔가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 그러니까 전통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현대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어떤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가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랑아리에 철화를 하는 거는, 일단 내가 오랫동안 철화 분청 작업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다랑아리에 철화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얀 바탕에 철화의 붓터치가 들어가니까, 그때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단어가 지기백 수기흑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뭔가 백에 치우치지 않고 너무 또 흑에 치우치지 않는 어떤 중간 균형을 얼만큼 잘 조절하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런 어떤 바란스라든가 조화, 이런 것들이 내가 도예가로서 살아가면서 작업하는 과정에 어쩌면 중요한 뭐 이슈라고 그럴까, 모토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게 너무 작업을 하면서 전통에 너무 치우치면 루즈해 보이고, 그렇다고 또 너무 모던하게 가면 뭔가 우리의 색깔이 뭐 희석되는 것 같은 감도 있고, 그래서 내 작업에 있어서 가장 어떤 균형이라 그럴까, 바란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붓글씨를 이제 쓰는데, 그걸 쓰는 이유는 뭔가 브러쉬를 사용할 때의 어떤 힘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 또 조기한 거는, 저거를 붓글씨를 쓰면서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어떤 뭐 욕심이라고 그럴까, 번뇌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쓰는 동안에 다 지워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꼭 천자문이라는 글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붓을 갖고 쓰면서 내 스스로를 뭔가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이제 하나로 아침마다 이제 하루에 1시간씩 붓글씨를 쓰고 있는 거지. 제 작업의 대표적인 게 이제 돌기가 나와 있는 도자기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자기 장식은 어떻게 보면 평면적인 입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 맞는 모든 작가들이 고민하는 부분, 그걸 좀 파괴하고 입체적인 도자기를 어떻게 하면 조형미를 가질까, 이런 것에 고민이 많았고요. 저 또한 또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의 전통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찾은 답이 귀할 기법이라는 한국 전통 기법을 베이스로 한 첨장 기법을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돌기 성형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귀할 기법이라는 전통 방식의 방법이고요. 그 귀할 기법은 브러쉬에 흙물을 발라서 장식을 하는 기법입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귀할 기법의 무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게는 몇백 회에서 많게는 4, 500회까지도 덧발라지는 그 물성을 이용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자면 첨장 기법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고, 그 작업으로 계속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캐스팅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스팅 기법은 굉장히 정형화된 기법이고요. 제가 첨장 기법, 돌기를 성형하는데 아주 안정적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물레 형태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형상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위에 돌기를 성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흙물의 물성을 이용한 터치를 1회를 시작을 하게 되면 미묘한 차이로 흙물이 덧발라진 형태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시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물성 위에 2회, 3회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층층이 쌓여가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 쌓여가는 모습들이 의도하지 않은 흙물의 물성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 물성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어떤 조건들도 만들어지고요. 돌기의 단층 같은 그런 색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베이스 색상에 또 다른 어떤 층들이 보일 수 있는 돌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색상을 써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반대적인 보색을 써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돌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돌기의 층들이 큰 형태와 어우러질 때 각각 살아있는 어떤 돌기로 첨장 기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행위의 정당성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5년 전에 이제 제주인 토박이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주도에 와서 공방을 차리게 됐어요. 처음에 제주도에 왔을 때 첫인상은 그 소금기를 가득 머금은 그 제주의 바람과 또 용암이 굳어져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굳어진 돌, 그 다음에 또 제주 집집마다 쌓여져 있는 돌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저에게 많은 그런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작업하는 초창기 때 의문을 가졌던 게, 왜 한국 도자기들, 전통적인 도자기들은 좀 그런 형태, 단순한 형태와 매끄러운 질감, 들만 그게 위주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왜 꼭 그래야만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좀 형태도 다듬지 않고, 그다음에 유약도 바르지 않고, 이제 그 위에 가득히 선으로 패턴들을 채워 넣음으로써 좀 다름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작품의 특징은 네, 전면에 전체적으로 그려진 패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패턴들은 주로 선이 이어진 형태로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 선들은 좀 최대한 촘촘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촘촘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붓을 사용하는데, 이제 영어 붓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일단 이렇게 손자국이 많이 난 흙으로 이제 손자국을 많이 내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세밀한 선들로 이제 패턴을 가득해서 그리는데요. 일단 저의 작품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흙의 성질, 제가 사용하는 흙의 성질 자체가 좀 모래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수분, 그러니까 물기를 많이 흡수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가득 패턴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 물감의 수분을 흡수를 하면서 물감의 수분을 흙이 흡수를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흙에 그런 안료들이 염색되듯이 아니면 이제 흡수되듯이 돼서 좀 마치 그 느낌이 조금 이렇게 천에 이게 그 염색을 한 듯한 약간 그런 이미지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